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그동안 제가 매매복귀나 주식초보 차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홀로서기입니다. 눈으로만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을 하게 해서 스스로 종목을 골라내고 스스로 매수 타이밍까지 잡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는 것이 저의 모토이고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20년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21살짜리 아들인 호철이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매매를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으니까요. 그 훈련의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매매일지를 쓰는 겁니다. 매매일지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그날 매매했던 것 또는 전날 매매했던 것에 아쉬운 점 또는 잘된 점 등을 스스로 찾아내서 아쉬운 점을 계속 보완을 해가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매매일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서 어떤 독고백장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었는데 그 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매매일지 쓰기는 트레이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첫 번째 제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심리의 논리적 구성, 스토리 편집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사회심리학자인 티모시 윌슨은 자신의 저서 리디렉트에서 사람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토리 편집이라는 기법으로 사람의 행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습관을 바꾸는 일, 의지를 강화시키는 일, 강점을 키우는 일, 간절히 원하기 등을 통해서 개인의 혁신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본인이 그런 일에 자발적으로 몰입할 때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자발적 참여와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스토리 편집이라고 합니다. 예로서 어떤 트레이더가 이제부터 제대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치자고요. 그는 몇 가지 나쁜 습관, 즉 손절하지 않기, 뇌동매매 등을 책상 앞에 적어놓고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티모시 윌슨은 이런 실패의 원인을 스토리 편집의 부재로 설명을 합니다. 스토리란 이 사람이 그런 습관을 고쳐서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삶의 그림입니다. 즉 손절을 꼭 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손절을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 아내는 나만 바라보고 있고 자식들은 아직 커나가는 중이다. 난 전문적인 트레이더로 거듭나는 그들을 부양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트레이딩의 핵심인 손절 방법을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한다. 라는 삶의 계획, 즉 스토리가 분명하고 절박할수록 그 결심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그 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삶 속에 전개되어야 할 이야기, 즉 스토리를 분명하고 절실하게 창작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토리가 절실하고 합리적일수록 의도한 변화는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장담하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글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나를 객관화시키는 글쓰기. 저도 100% 동감하는 글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널리 사용되는 심리치료법으로 CISD, Critical Incident Stress
디브리핑이라는 위기 상황 스트레스 해소 활동이 있습니다. 이 CISD는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가급적 빨리 감정을 분출하게 해서 감정을 차단하고 억누르는 데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CISD 세션은 서너 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참석자들은 트라우마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현재 겪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징후들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행자가 있고 여럿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심리적 경험을 보고하는 이 방법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일임은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험 심리학자들이 CISD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해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방법이 이롭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지요. 하지만 막상 실험으로 실시해 보니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CISD가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기억을 동결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심리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만약 글쓰기 요법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개척한 이 기법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그날 무엇을 했는지와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글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실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람들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글쓰기 요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역 기능이 개선되었고 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대학에서 더 높은 학점을 받았고 직장의 결근 일수도 적었습니다. 그러면 왜 CISD는 효과가 없고 글쓰기 요법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쓰기 요법은 CISD에 비해 사람들이 그러한 해석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이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형성된다는 중요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뇌는 신속하게 그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속도는 우리가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건지 해석하고 있는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해 각자가 형성하는 나레이티브, 즉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감정을 추스르며 더 잘해야겠다고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비관적인 사고의 틀에 빠져 허우적대는 경우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아관은 여러 해 동안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문화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므로 그런 관점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반행하는 10대 자녀에게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는 것처럼 부디 당신 자녀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라고 통사정한다 한들 그렇게 될 리 만무합니다. 나레이티브, 즉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을 수정하려면 겹겹이 쌓인 유화 물감을 벗겨내고 새 캔버스 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과업이라는 뜻이지요. 자,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글쓰기는 스스로 행동하도록 돕는다. 스토리 편집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해 오랜 기간 형성해온 개인적 나레티브를 그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바꾸면 이어지는 줄거리 전체가 바뀌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 편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페니베이커의 글쓰기 요법에서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나레이티브를 직접 방향 전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 조리 있게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 말입니다. 손절을 걸지 않고 버티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며 트라우마에 빠진 트레이더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재빨리 잊어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설명하거나 받아들이는 방법을 터득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글쓰기 요법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글쓰기 요법은 한 걸음 물러서서 벌어진 일을 다른 틀로 재구성해 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쓰기 요법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두서없이 무질서하게 끄적거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일관성 있는 줄거리를 완성하고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그 사건이 당사자의 생각 속으로 불쑥 침범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걸 억누르느라 심리적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작가이자 평론가인 수전 손택은 본인의 일기에 나는 나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것은 자기 창조, 즉 셀프 크리에이션 행위이며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글쓰기 요법이 모든 심리 문제에 대한 마법과 같은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글쓰기 요법은 다양한 부류의 트라우마 경험자들에게 놀랄만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시크릿과 같은 자기계발서는 우리가 안락의자에 앉아 원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이 마법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하라거나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공부를 하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만 해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데 다이어트나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면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자화상 같은 것을 글쓰기로 표현하는 방법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쉽도록 사건 해석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낙관주의자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다이어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믿는 대학생은 실제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트레이딩 훈련을 하고 있든 실전 매매를 하고 있든 매일 꼼꼼하게 일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 마감 후 휴식을 취한 다음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매매를 돌아보며 잘잘못을 살피고 유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겠다고 트레이딩을 재구성해 보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100% 1000% 동의를 하고 저에게 훈련을 하러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형식은 서로 다를지라도 이 매매일지를 매일매일 쓰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구체적인 결과를 이끈다. 훈련과 연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겨 그랑프리 대회, 4대6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이어지는 올림픽을 석권하며 그랜드슬럼을 이룬 김연아 선수는 매일 몇 시간의 연습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무명이던 어린 시절에 그랬고 최정상에 오른 이후에도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계의 발레리나 강수진, 현재 국립발레단장인데 또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그 계통의 나이로는 한참 전에 은퇴했을 법한 47세의 나이까지 현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하루도 빠지지 않는 연습으로 몸 관리를 철저히 한 데 있었습니다.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잘스도 연주 활동 내내 노구를 이끌고
하루도 연습을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연습에서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고 얘기했다지요. 하물며 감당하기 힘든 시장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트레이더가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레이더에겐 전담 지도해주는 코치나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방법을 연구하며 답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선수가 경기 영상을 되돌려보며 훈련에 반영하듯 연주자가 자기 연주를 들어보며 보완 연습할 점을 찾듯이 트레이더에게는 자신이 행한 매매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되돌아보는 복기가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철저한 복기와 함께 그에 따른 행동 교정에 정성을 쏟을 만큼 그의 미래는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스스로 조절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로 돌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좌절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낮으며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개인의 내러티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주는데 일기 또는 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며칠 연속으로 손실을 보며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를 돌보는 일지 쓰기는 이런 어려움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매매를 하는 분들을 보면 확실하게 향상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불연속적이고 뜬구름 같은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돌이켜보지 않는 한 좀채 정리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지를 적어가며 결심을 다지고 실행하는 사람이 머릿속 결심만으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지속성이 높고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머릿속 결심은 백날 해봐야 헛일이 되고 맙니다.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처럼 재부팅만 하면 지워지는 일회성 기억과 같기 때문이죠. 반면 일기나 일지로 연일 다져가는 결심은 무의식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는 것과 같으며 의식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제 책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라 해서 매매일지의 작성은 트레이닝의 완성이라 하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감없이 자신을 보여줘야 살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겸허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만큼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일지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면 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진입 시점과 진입 근거, 손절이나 익절 가격, 매매 시점의 차트, 객관적인 자기 반성과 향후 전략 등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새 출발하고 싶다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절박함을 가지고 꼼꼼하게 매매일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나레이티브를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주고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쓰기, 즉 매매일지를 적으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과는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핵심 습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습관으로 바뀌고 그것이 운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제가 이 매매일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주식 투자자께서 그 절실함과 중요성을 깨달아서 눈으로만 매매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단련하고 익히고 마지막에는 매매일지를 꼭 쓰셔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탄탄한 습관을 만드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글을 읽는 듯이 선보여 드렸으니까 가슴에 와닿는 제 유튜브 구독자께서는 이렇게만 하시면 꼭 성공하실 거라고 제가 저한테 와서
훈련을 하신 모든 분들의 일지를 보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공 투자하는 모든 이들에겐 이러한 피나는 노력이 항상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버는 그런 멋진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